쥐락펴락하네요. 안녕하세요, 보컬 코치 에이든입니다. 저는 저희 개인 스튜디오와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돌을 전문적으로 코칭하는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지난 4월 13일 강다니엘님의 컬러 시리즈 세 번째 미니 앨범 옐로우가 공개됐어요. 옐로우 앨범의 타이틀곡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Antidote, 약간 힙합스러운 리듬과 락스러운 인스트루먼트가 믹스매치 된 듯한 아주 재밌는 스타일의 곡이에요. 아니 근데 페라노이아가 얼마 전에 맞습니다. 2월 16일이었나?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 2달 전쯤에 디지털 싱글 페라노이아가 공개되면서 또 아이돌 음반 시장이 또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미니 앨범 옐로우가 발매된 거예요. 그리고 앞서 발매됐던 페라노이아가 이 앨범의 수록곡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자세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오겠지만 지금 강다니엘 님이 1인 기획사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럼 잠은 도대체 언제? 거두절미하고 나무 위키를 통해 강다니엘 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 오늘 소개할 안티도트 보컬 스타일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위키. 저도 이제 공부도 좀 할 겸 강다니엘 님에 대해서 살짝 보고 들어갈게요. 이름 강다니엘, 반려묘가 루니, 피터, 오리, 앤드 짱아 요렇게 있군요. 소속사는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서두에 잠깐 나왔는데 커넥트, 전 소속사와 분쟁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강다니엘 님의 1인 기획사예요. 촬영 전에 관련 뉴스를 간단히 찾아보니까 강다니엘 님이 전 소속사와 분쟁이 생기면서 음악 활동을 하는 거에 제동이 걸려요. 그럼 이제 법적인 거는 법적인 걸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아티스트니까 음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른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앨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다니엘 님은 하루라도 더 빨리 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으니까 새로운 회사 선정하고 뭐 계약서 쓰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1인 기획사를 차리고 음악 활동을 바로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그 법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고 본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법적 분쟁에 회사도 차리고 운영도 해야 될 거고 새 앨범도 준비해야 될 거고 아주 정신 없었을 텐데, 그 와중에 곡 작업에 참여를 해서 작사에 이름을 올렸어요. 아주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음악에 대한 욕심이 엄청 나신 것 같아요. 대단해 버리는군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프로듀스 101에서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시청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강다니엘 님은 이제 메인 보컬 출신은 아닌데 최근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솔로 앨범을 발매하면 라이브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뭐 메인 보컬 출신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돌 음악은 안무나 비주얼적인 부분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신경 쓰면서까지 라이브를 한다는 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오늘 라이브 영상을 준비해서 갖고 왔죠. 여기도 쭉 내려보면 제가 보고 있는 지금 화면은 구글에서 나무 위키 강다니엘을 검색하면 저와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많죠. 자, 요 정도만 간단히 소개해보고 이제 빨리 보컬 스타일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자고요. 저의 보컬 스타일 분석에서는 해당 가수의 발성 스타일이나 컨트롤, 필요에 따라서 보컬 테크닉 정도를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 짜잔! 여러분, 이 영상 보셨나요? MDR 뮤직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It's Live 영상입니다. 처음에 Antidote 원곡을 들었을 때 야, 이거 밴드 버전 나오면 기가 막히겠다, 요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거 밴드 라이브 영상이 나왔어요. 자, 이제 보컬 스타일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인포를 먼저 드리자면, 사전에 레코딩된 보이스와 현장 라이브가 동시에 진행되는 버전이에요.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디스토션이 걸린 일렉기타 사운드와 보컬, 이렇게 두 악기로만 시작해서인지 몰라도 시작이 집중도가 아주 높아요. 완전히 락 스타일이죠. 그리고
여기 귀에 꼽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보통 인이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가수는 라이브를 할 때 자신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뭐 악기 소리나 MR 소리가 엄청 크니까. 요즘은 생방송도 몇 분, 몇 초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좀 많이 적은 편인데 예전에는 생방송이 그대로 송출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때 베테랑 가수들도 가끔 라이브를 할 때 자신의 목소리가 모니터가 안 돼서 막 이상한 음을 내면서 노래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죠. 아주 가끔씩. 그래서 실제 라이브를 할 때 이 인이어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모니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수가 인이어를 끼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한번 얘기해 봤어요. 땡. 보컬 멜로디를 잔잔하게 8마디 정도 진행했다가 그냥 바로 한 옥타브를 올려서 노래를 해버리네요. 여기는 멜로디의 기준음이 2옥타브 라고요. 여기 탑노트가 하이 C예요. 3옥타브 도. 락 보컬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옐한 톤을 섞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옐은 이렇게 질러내는 듯한 거친 소리를 얘기해요. 락에서는 이런 거친 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자칫 흉내만 내다 보면 목이 금방 쉴 수 있으니까 혹시 이 노래 커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세요. 초점을 잃어버린 눈빛이 여공을 바라볼 때 와 이거 뭐 쥐락펴락하네요. 강하게 터질 듯 하다가 이번엔 다시 드럼 비트가 사라지고 피아노와 함께 보컬 멜로디를 다시 한 옥타브 낮춰서 조용하게 진행하네요. 곡에 이런 완급 조절을 넣으면서 쉽게 긴장을 놓지 못하고 곡에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야 이거 후렴을 들어갈 때 이 멜로디와 함께 드럼이 뚠딴딴딴딴 빰빰 보컬 진행에 맞춰서 기가 막힌 섹션을 보여줬네요. 자 노래가 다시 한번 한 옥타브로 올라왔어요. 이거 뭐 8마디에 한 번씩 롤러코스터처럼 멜로디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 곡이 이렇게 주로 4개의 코드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멜로디 진행이 자칫 단순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편곡과 연주 방식, 멜로디 진행, 그리고 보컬의 표현 방식을 바꿔가면서 곡의 재밌는 요소들을 아주 많이 담은 것 같아요. 뭔가 이 보컬의 터프한 느낌이 설레네요. 이 라이브도 높은 노트의 멜로디를 진행하는 데 비해 꽤 안정적이에요. 노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노래할 때 발성 밸런스를 잘 못 잡으면 강하게 벨팅하다가 헤디하게 넘어갈 때 슬립, 그러니까 음이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갔다 왔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곡에서 다른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강다니엘 님도 이 프레이즈는 아마 따로 떼서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라이브를 할 때 선구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전환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톤이나 음정이 엄청 불안해지거든요. 노래하는 사람도 되게 불편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자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2옥타브 C 플랫에서부터 한 음씩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엄청 섹시하네요. 자 오늘 강다니엘님의 미니 앨범 옐로우의 수록곡 엔티도트 보컬 스타일 분석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작곡가나 프로듀서분들이 가수의 보컬 스타일 디렉을 봐주거든요. 그리고 가수도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온전히 자기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과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피지컬이 안 되면 발성 훈련을 지속해서 해줘야 되고 뭐 생각보다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강다니엘님은 이거 앨범 작업 참여에 기획사 운영까지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 바쁜 요즘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열심히 고생한 결실이 앨범에 잘 녹아서 많은 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컬 코치 에이든이었습니다.